많거든요. 근데 일반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가능해서 좀 더 근원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제가 무조건 뭐 저랑 같이 가야 된다가 아니라 연계된 전문가 분들을 좀 매칭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마이 프로의 여정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업 승계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고 에이마이 프로의 가업 승계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 이종헌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자주 뵙네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종헌 회계사님이 잘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히. 네. 매달 좀 금융상품 세일즈도 좀 잘 하고 계시고, 네. 요즘에는 뭐 가업 승계 관련된 강의뿐만 아니라 네. AI, 엑셀 관련된 강의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예. 또 최근에는 이제 방송 출연도 좀 잦아지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SBS랑 연합뉴스에서 불러줘서 네, 연합뉴스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소득도 좀 많이 올라오시고 여기저기서 이제 유명세도 좀 떨치고 계시고 어때 좀 뭐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 되게 많이 대표님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네. 그런 얘기를 여 대표님도 실제로 네. 저한테 많이 해주셨고 그런 기운들이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촬영장에 우리 이종헌 회계사님이 오셔서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에서 광이 나서 진짜로 우리 이종헌 회계사님 피부가 되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했더니 최근에 이제 이사를 좀 했어요. 네, 원베일리라고 반포에 있는 좀 요즘 핫한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그 동네 가니까 요즘 피부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거기 살지 않는 저희들은 피부가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닙니다. 어제도 가업 승계 관련돼서 상담을 좀 다녀오셨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월 납입보험료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규모의 업체를 좀 갔다 왔는데 네네. 전국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금융영업인들, 법인영업 또 이제 개인영업, 종신보험 세일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우리 이종헌 회계사님의 어떤 노하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업 승계 어떻게 좀 정의 내리실 수 있으세요? 일단 가업 승계는 나라 입장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가업이 무너진다는 거는 나라 입장에서도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이 가업을 이어가서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나라에서 장려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때 선친 때 했던 그 업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그래서 이제 승계라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가업 승계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자국민 또 사업을 하시는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대를 이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일 수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제적인 이제 혜택을 좀 드리는 거죠. 그렇죠. 또 일부는 세제적인 혜택을 드려서 무조건 세금을 안 내게끔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영업을 하는 특히 이제 종신보험하고 잘 매칭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세청에도 나와 있지만 상속세 제원 마련을 종신보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 상품의 특이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3중 구조랑도 잘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라는 게 납부가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제 상담 갔던 사례도 부동산 임대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상속세에 대한 재원이 사실 현금으로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부동산 임대업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층별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가업승계 대상업종으로 될 수 있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유부들을 구분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제가 설계안을 제안을 드렸고 대표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게 그동안 많은 WM 센터와 자산 상속, 가업 승계 센터를 다녀봤지만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또 다시 콜백이 오고 지금 상담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네. 금융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가업 승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업승계라는 거를 단순한 주제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계, 세무, 그리고 이런 분할합병, 그리고 많게는 승계자가 없을 경우에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사실 영업자분들을 제가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워낙에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설계안을 짜줘야 될지, 이 대표님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구조들을 알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리스트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사례를 듣다 보시면 영업자분들도 자기가 아는 고객들과 어떤 방식으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좀 머릿속에서 재구성되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듭니다. 고객을 저희가 영업할 때 네. 어떻게 좀 떠올릴 수 있을까요? 현재 내 주변에 그런 고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고객들의 요건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혹은 그렇죠. 그런 고객을 앞으로 발굴하고 싶으면 네. 어떤 부분으로 좀 봐야 될까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와 그 사업체 그리고 개인 자산을 동시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대표님들은 회사는 작지만 개인 자산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게 다 회사에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녀들이 과연 이거를 낼 수 있고 얼마만큼의 상속세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상담을 가보면 실제로 대표님과 자제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로서 가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영업자분들이 가서 질문을 하실 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녀분들이 얼마만큼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야지 고객들이 구체적인 니즈를 가지고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가능해서 또 그분들이 어떤 재무제표를 보기가 어려운데 네네네. 좀 더 근원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초회 상담을 마치시고 사실 2차 미팅을 혼자서 이끌어내기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은 제가 무조건 뭐 저랑 같이 가야 된다가 아니라 저희 AMI 프로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연계된 전문가 분들을 좀 매칭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이제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실제 케이스,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종원 회계사님이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네. 어떻게 현재 세법을 좀 적용해서 네네네. 절세도 시켜드리고 아, 네네. 금융상품으로 좀 연결까지 했는지 그렇죠. 본인도 작년에 네. 8월에 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업체에 네. 사망보장금으로 한 35억 네네네. 월 납입보험료로 한 2,5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사례들을 좀 우리 공유 한번 해주신다라고 하네요. 요 사례를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가업을 역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기업 규모가 크고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그 지분도 부모님이 두 분 다 갖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식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지분과 아버님 지분이 동시에 있는데 이거를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서 지분을 가업상속공제로 먼저 내려버리면 추후에 2차 상속 즉 남아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지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엄청난 세법적인 그 상속세 리스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어머님 지분을 아버님 쪽으로 담는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아버님 지분을 추후에 이제 다시 내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님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요건을 채우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간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됐을 때 어머님 지분 그리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아버님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이 지분 전체가 가업상속공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속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2차 상속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영업자분들도 보셨을 때 주변에서 1차 상속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세금 신고를 많이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2차 상속입니다. 부모님 한 분이 나왔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이 안 돼서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지분 남은 지분을 전체 다 상속이 됐을 때 상속세 리스크가 거의 50억 가까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 종신보험의 또 장점은 개인으로 준비하면 가장 좋겠지만 법인의 계약으로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서 연결을 드린 거고 사실 이 과정에서도 좀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 매번 강의할 때마다 100명, 200명 항상 이제 마감이 돼서 최근에도 좀 강의를 좀 대규모로 준비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10월 12일에 대규모 강의를 좀 하는데 제가 아마 강의에서 보여드릴 부분은 병의원 시장의 현재 트렌드하고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MSO 법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딥하게 와서 보시면 수강료 한 뭐 몇백 배 이상을 뽑아가실 수 있지 않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